네,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네, 정영진이 5.18 모욕죄로 고발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코리아 대주주 신세계그룹 정영진 회장이 고발 절차상 형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고 하네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5.18 당시에 5월 18일에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5.18 유공자나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좀 결국에는 중도층들이 이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사실 모욕이라는 게 집단 모욕죄가 인정이 되냐, 참 그거는 강용석 사례로 알 수 있었죠. 이제 아나운서가 되려면 이제 모든 걸 다 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것이 이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집단 모욕죄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무죄로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5.18 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5.18 민주화 등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이제 5.18 유공자와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가 되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도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야당은 좀 얻어 걸린 느낌이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법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과하다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야당은 얻어 걸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무리한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역풍을 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사실 조금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영진 회장이 이제 과거의 행적들이 조금 의심스러웠다라고 하긴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멸공하자 뭐 이런 얘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의심을 사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은 기획자가 이것을 실무자가 잘못을 했을 때 대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창업주가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중도층들이 그것을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갑자기 사실 일베 사이트 폐쇄라고 해가지고 운을 띄웠는데, 근데 일베를 누가 이제 기억이라도 하냐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오래됐죠. 뭐 사이트가 망했는지 사실 요즘 뭐 메갈리아라든지 여시라든지 뭐 일베 이런 거에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죠. 왜냐면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수면 아래에서 위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또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일베 사이트 폐쇄라는 것도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책골 자체가 되지 않으려면 일베 폐쇄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시라던가 다른 사이트들도 같이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이게 이제 과거의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번 6.3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불매하자라고 좀 강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항상 이제 누군가가 하면 남들한테 강요를 하지 말고 본인 혼자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뭐 이번에 21세기 대군 부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있어서 뭐 저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역사적 왜곡이다, 동북공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K-팝 전체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한국을 보고 오는 건데, 아니 이게 뭐 중국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익과도 관련이 깊고 좀 더 정확하게 살펴야 되고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러한 좀 과도하게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입건을 하고 이제 형사 재판을 진행을 시키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유죄가 뜨든 무죄가 뜨든 어느 방향에서나 이제 중도층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군 가산점 얘기도 나오면서 또 시작이죠. 군 가산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떤
여고에서 테토남 선생님이 군 가산점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불평등하다. 그러면은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 이런 뭐 당연한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이제 너무 피로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이제 결국에는 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모든 거를 법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형사재판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그리고 우리 일베 사이트, 뭐 여시, 뭐 메갈리안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 자체도 피로감이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성인 사이트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양한 사이트들을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무리한 기소와 형사재판, 입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적인 반감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의 이제 최대의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